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FA컵 탈락 과정에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미스 장면 이후 영국 현지 언론과 토트넘의 영국 현지 팬들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의 부상 문제로 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해결사 역할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 선수가 원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가와 폄하와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실제로 토트넘 수뇌부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 선수의 매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브미 스포츠의 독점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와 맞물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매각할 경우 이적할 수 있는 팀으로 다시금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던 FC 바르셀로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한국과 일본 투어 경기 추진을 사실상 매듭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어가 토트넘과의 손흥민 선수 이적 협상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점, 저희가 현지 독점 보도 내용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취재한 정보까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가 내놓은 독점 보도입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와 협업하고 있는 기브미 스포츠인데, 물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노의 기사는 아니고 딘 존스 기자가 쓴 기사예요. 하지만 딘 존스 기자도 충분히 영국 하브리그 팀의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각 구단 및 현지 에이전트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자신의 취재력과 공신력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 토트넘과 관련해서는 꽤 적중률이 높은 기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브미 스포츠의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낸 딘 존스의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방출, 퇴출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며 선수단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물론 토트넘이 정리하고자 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만이 아닙니다. 올 여름에 팀 내 최고액 연봉 선수들 중 그 연봉만큼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고 줄인 인건비를 다른 선수 영입에 투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공짜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여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계약 만료 상황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던 토트넘인데요. 결국 그 1년 연장 옵션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할지 아니면 남은 1년에 대한 이적료를 받고 내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내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미 스포츠의 보도 내용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 회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선수 영입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극적으로 데려온 마티스텔 같은 경우 반년 임대에 올 여름 완전 이적 옵션 발동을 선수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에스턴 빌라와 FA컵 경기 막판에 마티스텔이 기록한 득점은 마티스텔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서 토트넘 수뇌부에게는 기대감을 남긴 결과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솔랑키, 존슨, 마티스텔, 오도베르,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개편하고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다른 추가적인 공격 자원을 영입하는 과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이 새로운 선수 영입과 함께 선수 교체에 나선다면 기존 선수단 대다수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미 마티스텔이 온 가운데 부상 선수들 말씀드린 부상 중인 메디슨까지도 돌아올 경우 공격진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한국 대표팀 공격수 손흥민의 거취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선수단 개편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를 놓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보도 외에 다른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커지고 있고,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시즌 중에 갑작스럽게 주장 손흥민, 부주장 로메로, 메디슨 이 3인 구조에 투입되면서 추가적 부주장이 됐는데 메디슨이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로메로가 올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커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까지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아예 비카리오를 공식 주장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카리오의 최근 복귀는 킨스키의 부진과 더불어서 다시금 비카리오가 잔여 시즌 주전 골키퍼이자 팀의 리더십을 맡을 후방에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줄 선수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사실 경기 도중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다그치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비카리오가 몇몇 장면에서 수비수들, 미드필드들에게 윽박 지르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라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어쩌면 영국 현지 관계자, 팬, 언론들에게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아예 올 시즌 도중에라도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이라는 부담감, 책임감을 내려놓게 하고 남은 시즌은 득점하는 데 치중하게 한 이후 여름에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범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수년간 토트넘의 아이콘이자 헌신해온 선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이 소식통은 구단 내부 고위 관계자들 및 손흥민 선수 측 관계자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구단도 나란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올 여름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1년 더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되면서 남게 됐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토트넘은 이제 공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히샬리송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임대 중인 티모 베르노도 떠날 수 있고 마틴 스텔 영입 옵션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텔이, 히샬리송, 베르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거액의 이적료에 투자가 필요한 선수이고 여기에 이 세 명이 모두 떠난 상황이라면 한 명 더 영입할 여력이 생기거든요. 히샬리송, 베르너, 손흥민 선수가 게다가 현재 토트넘 내에서 고액 주급자이고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최고 연봉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의 주급을 합치면 현 시점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는 약 44만 5천 파운드, 한화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 선수들을 정리하고 텔을 좋은 조건으로 완전 계약을 맺고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데려오는 방식으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올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의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경험 많은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토트넘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려는 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통은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체적인 진지한 관심이 있었고 현재도 존재하며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도 거부했고 토트넘 구단 측도 거부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신중히 고려할 사안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측에서는 히샬리송도 원했지만 토트넘이 수락도 했지만 히샬리송 개인이 거부하면서 이적 협의가 성사가 안 됐고 손흥민 선수 역시 아마도 히샬리송과 같은 선택을 내릴 거예요. 좀 더 프리미어리그에 남거나 내지는 유럽 최고 무대에서 더 큰 도전을 하고 본인의 정말 황혼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리그에서 돈을 좀 벌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아직 본인은 더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 내의 좋은 팀과 사우디의 거액이 아닌 토트넘 구단에게 이익이 되는 이적이 아닌 손흥민 선수 측에 이익이 되는 협의로 어느 정도는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임대가 되어 있고 제이미 돈리도 레이튼 오리엔트로 임대되어 있는데 최근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 멋진 골을 만들어냈고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돈리가 측면 자원으로서 왼발잡이로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가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사이드에서 정발 윙어, 윙백도 할 수 있고 중앙 미드필드까지 가능한 자원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는 돈리를 1군 선수단에 포함시킬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돌아와서 지난 임대 기간의 경기력과 프리시즌 동안 1군 팀과 함께하면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즉 양민혁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만약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팀으로 또 한 번 임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는 스페인 라리가로 임대를 다녀왔던 아르헨티나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현재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되어 있는 이스라엘 윙어 마노르 솔로몬은 완전 이적 제안이 온다면 보낼 것이다, 정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어디로 갈지 유력한 팀 리버풀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현재로서는 바르셀로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저희가 직접 현지 관계자를 통해서도 기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2차례 친선 경기가 거의 확정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프로모터 디드라이브 코퍼레이션과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올 여름 동아시아 지역에서 4번의 친선 경기를 치르는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일본에서 2경기, 한국에서 2경기이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2경기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수익금은 1,0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될 경기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쿠팡 플레이가 여전히 올여름에도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팀 K리그 올스타 팀은 일단 쿠팡 플레이가 관여된 투어 경기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문도 데포르티보의 기사를 보면 한국 리그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팀과 K리그의 한 팀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라리가 중계권도 쿠팡 플레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투어를
쿠팡 플레이가 함께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면 팀 K리그도 참가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두 K리그 팀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 그 투어 경기가 현재 밀도 있게 협의되고 있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치를 팀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이 홈인 FC 서울, 린가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화제성이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북 현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공식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치를 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팀과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에 바르셀로나가 아시아로 투어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미국 쪽으로 많은 빅클럽들이 향했었는데 올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피파 클럽 월드컵이 32개 팀 체제로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잖아요. 여기에 이미 엄청난 유럽 최고의 팀들이 모이는 상황 속에서 참가권을 얻지 못한 유력 클럽들이 미국에 가서 경기 투어를 진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아쉽게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에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상대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추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리버풀은 이미 언급이 됐던 팀이지만 토트넘이 새롭게 등장한 게 주목됩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만약 동아시아에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 양민혁 선수도 있다면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게 더 큰 폭발력과 마케팅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얘기는 K리그 두 팀과 바르셀로나가 한국에서 경기를 하고 리버풀, 토트넘과 바르셀로나가 일본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 투어를 할 때 만약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의 경기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미 지금도 많은 한국 팬들이 토트넘의 구단 운영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우와 여러모로 부정적인 인식과 지지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바르셀로나와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양민혁 선수를 함께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중심의 투어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토트넘과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시아에서 경기하는 바르셀로나가 토트넘과 경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미 본인들의 아시아 투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바르셀로나 대 토트넘이 굉장히 주목되는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질 경기가 되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한국에 와서 K리그 두 팀과 경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흥행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 한국에 관계된 프로모터와 에이전시에서 바르셀로나의 한국 투어, 아시아 투어를 추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과정도 함께 추천이 되고 언급이 됐던 것인데요. 또 하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일본 투어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수익금은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키면서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 경기 두 차례를 약속받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를 통해 케인의 이적료 플러스 보너스 수익을 얻게 됐거든요. 만약 계약이 1년 남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현금 이적료 지불을 꺼리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 투어에서 바르셀로나와 토트넘의 경기의 수익금을 바르셀로나 측이 가져가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토트넘 측에 그 수익금을 양도하는 형태가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추가적으로 지출 없이 사실상 FA에 가깝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올 시즌 안수 파티를 계속 정리하려고 했던 바르셀로나인데 겨울 이적 시장에 결국 정리에 실패했고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입 추진도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레앙이라든지 레시포드 같은 다른 후보자들도 영입하지 못했잖아요. 마커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협의 단계까지 갔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수 파티가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적 협상이 깨지고 말았는데 올 여름에는 안수 파티 본인도 자녀 시즌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본인의 선수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팀으로 가서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받고 있는 연봉만큼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 됩니다. 애초에 페란 토레스 역시 정리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급한 것은 아예 전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안수 파티예요. 그렇다면 토트넘과 협의해서 손흥민 선수를 받아오면서 안수 파티를 보내고 일본 투어의 수익금을 주는 형태를 통해 토트넘 측이 손흥민 선수 이적료로 요구할 수 있는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을 현금 지불 없이 협상해서 트레이드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페란 토레스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토레스를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페란 토레스 본인이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꽤 잘해주고 있고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안수 파티가 현재 팀 내 전력 외 선수이지만 주급 3위, 연봉 3위를 받고 있어요. 주급이 거의 27만 유로에 가깝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반드시 정리하고 싶어하는 선수이고 이적료를 못 받고 그냥 내보내더라도 인건비라도 줄이고 싶어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받아오면서 또 토트넘이 아직 어리고 포텐이 터질지도 모르는 안수 파티를 받아오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계약이 1년 남은 33살의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면서 파티를 받아오고 바르셀로나와 일본에서 경기한 수익도 가져간다면 충분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말씀드린 페란 토레스와 안수 파티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앙 공미 자리에 다니 올모를 영입해놨고 등록도 했고 그 자리를 맡아보던 하피냐가 왼쪽으로 가서도 잘해주고 있지만 하피냐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는 확실한 주전급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확실한 결정력이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야말, 올모, 하피냐, 레반도프스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스타성, 아시아 지역에서의 마케팅 수입, 바르셀로나는 수익을 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수의 능력도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올 경우 연봉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손흥민 선수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리버풀도 이번에 일본 투어에 와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하고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일본 투어를 오는 상황이 된다면 리버풀이 지금 조타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공격진의 살라와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을 선호하기 때문에 1옵션으로는 바르셀로나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바르셀로나가 결국 어떤 측면 공격수도 보강하지 못한 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었는데 안수 파티의 정리가 가능하고 아시아 투어를 통한 수익금이 들어온다면 다시 바르셀로나는 선수 등록을 위한 인건비의 여력이 생기고 그 인건비의 여력은 손흥민 선수에게 쓸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아시아 마케팅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새로 생긴 연봉 여력을 다른 선수 추가 영입에 쓸 수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를 바르셀로나가 또 한 번 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저희의 분석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나오는 영국 현지, 스페인 현지의 독점 보도와 저희가 직접 취재한 팩트체크 내용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